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하나로마트와 골목 상권 침투. 네.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이 됐고 이런 거나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을 보면서 하나로마트가 어떻게 골목 상권을 침투를 해서 소상공인들을 이게 피곤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침투한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남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건데 전국적인 실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뒤져봤더니 2017년도 그 더불어민주당 위성본 의원께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 농협 그 유통사업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이 13조 7천억인데 이때 이제 그 해에 이마트가 11조 6천억, 롯데가 8조 5천억, 홈플러스가 6조 1천억.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통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그 유통 공룡인 것이죠. 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슈퍼는 다 없어지고 있죠. 업종별로 봤을 때. 뭐 마트가 전국의 면 단위에 정확히 숫자는 안 나봤지만 2개 정도의 하나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농협 하나로마트 때문에 뭐 지금 강릉 쪽이나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강릉에 21만 5천 도시에 하나로마트만 27개. 거기도 대형마트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로마트만 27개가 있고요. 그 전국으로 보면 2014년도에 2,050곳, 2015년도에는 뭐 2,090개, 2016년 농수축협 하나로마트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 자축협 다 포함된 겁니다. 숫자가. 그리고 2016년에는 2,120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의 면 단위의 농협을 다 합쳐가지고 나눠보면 약 그 단위 농협당 조합이 하고 있는 숫자가 1.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 평균 8.5개의 하나로마트가 지역 상권을 침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 들어가 있는 하나로마트가 8.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들, 특히 슈퍼마켓들이 아주 그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죠. 편의점사까지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공적인 부분일까요? 사적인 부분일까요? 이게 부분. 그러니까 농협의 성립 존재의 목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에요. 농축 수산물을 판매를 제값 주고 사주는 게 농협의 기본 임무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농축 수산물을 팝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50%가 이것도 편의점에 진출한다면 50%라는 그 이건 아닙니다. 55% 룰은 대형마트나 SSM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럼 말이 안 되죠. 편의점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농산물 편의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편의점도 아니고 이게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편의점을 2017 기사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 12월 달에 경기도 성남에 2018년도 중 50개, 2020년 금년까지 150개 점포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주도 이제 그 슈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주도에도 오픈을 했대요. 농협 편의점이. 그래서 제주도는 그나마 그래도 대형마트, 제주도에 들어왔는 대형마트는 대개로 이제 대체 중국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물건 파는 데였기 때문에 동네 슈퍼들은 그나마 장사가 됐었어요. 근데 편의점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제주도들이 다 망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동네 절대 농협 유통의 그 지역 그 상권, 지역 상권에 진출하는 편의점 사업은 농어민 소득 보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설립 목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의 그 영역 확장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 가지고 동네 골목 상권이나 전통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약탈행위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약탈행위라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51% 농산물도 안 판다. 55%. 그러면 농협이 약탈행위를 하고 있고 골목 상권을 우후수처럼 침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었던 그런 뒷받침해주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법은 이제 농협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겠죠. 그 농협 유통계지주에서
그 지역 단위의 하나로마트를 개설을 하면 예. 전적으로 지원금을 다 줍니다. 예. 이런 여타의 비용들, 얼마까지 시설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예. 전액을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역 단위 농협에서는 예. 부담이 없죠. 예. 뭐 그러겠네요. 뭐 인력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예. 근데 면 단위 농협들이 예. 이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고용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요즘 좀 비정규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예. 일자리 창출, 뭐 농산물 판매 그치. 이거를 위해서 마트를 하는데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해소가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수산품이나 뭐 납품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뭐 부분들 덩- 이제 본인들 위해 자기네들 예. 덩치만 키우기 위한 작업이란 건 아니냐. 예. 예. 그리고 다른 이유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이제 그 예. 마트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남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예. 이제 하나로마트와 농협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그 그거 구도 외곽 중심에 해가지고. 있었죠. 아, 이제 예. 그거를 예. 뭐 그전에는 얼마나 싼 가격으로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발전이 되니까 비싸게 팔고 저쪽에 자족시설 용지로 간 겁니다. 자족시설 용지로. 네, 하남에.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토지 분양 원가로 분양금을 원가로 이제 받아가지고? 예, 주택공사에서 조성. 분양을 받아 조성 조성 원가로? 원가로.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8월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 예. 오픈할 계획이죠. 네. 예, 오픈을 할 계획이죠. 그래가지고 예. 그 자리에 땅값이 또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물건 팔아서 내 돈 안 들여서 시설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시민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지금 손 놓고 있다고 지금 뭐 기존에 뭐 코스트코까지 해가지고 5개가 들어오고 예, 그렇죠. 왔고 그래가지고 과연 농협까지 이 대규모 전시장 같은 하남에 예. 이 대형마트를 오픈을 해야 되겠냐. 예. 어? 소상공인들하고 이 풍선 게임에 그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냐는 생각에. 큰 문제가 뭐 수입 농산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자료가 있나요? 예. 그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다. 예. 자, 이 얘기는 예. 대체로 뭐 이제 과일 그러면 바나나와 뭐 사과 이런 거는 예. 어떤 이제 경제학적용으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뭐, 예. 뭐 내가 사과만 배만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없으면 가서 딱 수입 농산물 사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바나나를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이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2017년도 박완주 민주당 그 박완주 의원께서 농협 공판장 수입 농산물 취급 현황 예. 이 자료를 보면 예. 2016년도 농협 공판장이 취급한 수입 농산물 비중이 예. 전체 판매액의 7.3%에 달한다. 예. 그리고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예. 그 수입 농산물 매출액이 2,846억 원이다. 예. 2013년도부터 16년 8월까지 예. 5년간 예. 총 1조 1,918억 원의 농산물을 취급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예.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 82개소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예. 참. 예. 이거는 수입 농산물을 파는 것이 예. 누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예. 농협들이 해야 될, 공적기관으로서 해야 될 네.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세우는 거 보니까 무차별하게 말 그대로 땅값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네.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네. 편의점까지 하고. 편의점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해요. 네. 이게 농협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제가 보니까는 웬만한 유통 대기업보다 더 비윤리적인 거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농협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농협 정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관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네. 중앙의 정관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던데 네. 나머지 그 뭐 경제지주 쪽이나 예. 하나로 유통 쪽에 그 정관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 참 절차가 좀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다른 기관들은 정보 공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 농협은 농협 자체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팩스로만 받아요. 예. 팩스로만.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필요하냐. 예. 그래서 아니 나 솔직히 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 정보 요청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나보고 기자냐? 예.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로에 이러이러한 해서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데 과연 농협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나는 그 원인을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자료는 준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뭔가 챙기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겠죠. 왜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정보공개법에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그리고 이제 소장님 생각에 이제 하나로마트의 무차별적인 지역상권 침투와 또 이제 골목상권이나 정통상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연달아서 우리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트코 그것 때문에 거기 우리 상복시 하남시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복시를 땡볕 여름에 뭐 그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이날 이때까지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골목상권을 침투할 때까지 소상공인들은 악소리 한번 불만 소리 만큼 다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농협이 정말 농민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 쭉 전화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그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온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존권 보장은 아니죠. 생존권은 이미 있는 것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생존은 이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해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농민만 국민이 아니거든요.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해준다라 하면 농민들도 어차피 소상공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농민이지만 그래서 그 이행을 해주겠다 이건데 지금 이거는 본인들의 이익을 기득권 지키기 위한 거하고 본인들 내부의 집단 이기주의 맞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건데 그걸 꼭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방송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농협이 수입 농산물까지 취급하고 편의점까지 하면서 동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생존권을 이건 약탈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우리나라 쌀 비싸서 못 사.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쌀 수입할 테니까 펀드 조성해. 제가 볼 때 펀드 금방 모입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산물 안 팔아 우리. 하고 대항을 하자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대항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농협이 농어민의 소득 보장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렇게 약탈하는 건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하남시에만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 같은데 총장님 그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나로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이제 양재동에 오픈을 8년도 오픈할 때 이제 산지직송이라는 미명으로 이제 그렇죠. 산지직송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농산물 유통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위해서 그 하나로마트를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쵸. 지금은 대형마트가 오히려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상생 같이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좋은 양질의 상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 특히 이제 청과 야채 가락 도매시장이나 어떤 뭐 위탁 도매시장으로 이제 유통되는 시장들이 상품들이 2등 상품에 3등의 상품에 물건들이 거기에 와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취급하는 청과의 1차 상품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한국 비축물 이제 농산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골목상권들이나 이 전통시장에서는 이거를 정부 비축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펀드나 어떤 자금이 없어요. 각 돈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상공인이 낸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미움을 많이 사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본인들 유통하는 소상공인들 더 죽이고 있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다니까.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근데 지금 보니까는 상당히 강원도는 심각하면서 전국적인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의 종착역이 어딘지 보이질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잡을 수 있을지. 농어민 네. 4.9%, 네. 소상공인 인구 비중이 25%, 네. 이 말씀을 드렸고, 네. 아까 이제 대리인 이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리인. 자, 그러면 이제 네. 농협 유통, 농협 경제 지주 쪽에 거기에 있는 경영자들이 네. 정보의 불균형, 네. 그 다음에 감시 시스템의 불안전성,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좋은 일부러 결손을 낸다. 일부러 결손을 내서 나 네. 죽겠으니까 농민들 자기는 자기 이기면서 핑계는 농민을 내는 거죠. 죽겠으니까 돈 더 줘. 정부 보조금 더 줘. 이 얘기를 아까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비슷한 예를 들을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총액 원가 보상주의라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저 우미안동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키스디에서 예. 통신 요금을 가지고 요금이 제대로 너무 과도하게 받는지 이걸 체크해 보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통신 공공요금 총액 원가 보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예. 5년 동안에 예. 발생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합칩니다. 예. 그 다음에 5년 동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투자를 해야죠. 시설 투자를. 그렇죠. 이 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적정 보수율을 곱합니다. 예. 곱해갖고 5년 동안에 발생한 트래픽 수를 나누어요. 그러면 호당, 우리 전화 한 통화당 원가가 얼마다. 요거로 총액 원가, 요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총액 원가 이론의 가장 모순이 뭐냐면 요걸 감시하는 주체들이 정보의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시의 불안전성을 이용해서 술 막 먹어요. 회식 맨날 해요. 그러면 요금 원가 늘어나거든요. 서비스 그렇죠. 제공 원가. 네. 그러면 통신 요금으로 다 보상받아요. 투자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리던던시 투자, 막 그냥 뭐 썩은 장비 투자하고 투자 다 받아도 그 감가상각비를 100% 요금으로 보상을 받아요. 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농협이 지금 일부러 결손을 내고 있다. 예. 그러면 감시,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예. 정말 농민들이 산지에 가서 농협이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사는 가격을 예. 적정하게 주고 사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쪽 고정자산 투자 같은 데서도 이 통신 이론 쪽에서는 그게 효율적 투자, 효율적 비용, 효율적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네. 쓰고 네.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술 먹었는데 저희들끼리 맨날 네. 회식을 했는데 이게 네. 통신 서비스 제공의 이센셜한 코스트냐, 네. 필수적인 비용이냐, 예. 고정자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예. 그렇지 않은 것들 다 날려버립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결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 같은 데도 지금 네. 농민을 위한다 하는데 정말 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된 모니터링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모니터링 기관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없죠. 네, 없으면 없죠. 뭐 농민신문이 뭐니 저희 다 그냥 농협을 칭찬하는 일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없으면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소상공인 쪽에서 전통시장이나 유통 쪽에서 네. 유통 감시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유통감사가 필요하겠네, 진짜. 그래서 그 들어가고 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들어가서 회계자료 네. 검토, 회계 감사하고 예. 그 농민 어떤 이제 그 물건 산지에 있는 농업인들 네. 그 다음에 이쪽 소상공인들 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물건값을 제값에 사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명분이 네. 지금 골목상권이니 뭐니 본인들한테 그 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만들어준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55%를 판매해줘야 된다라는 명분인데 네. 그 명분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피해자인 소상공인 협회가 진짜로 55%를 팔고 있는지 네. 뭐 걔들이 어떻게 운영돼서 아니 소비자 가격이 더 비싸다면서요 지금 마트보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알아야 될 그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55% 룰에 대해서 네. 하여튼 가관입니다. 농협에 참기름 팝니다. 예. 근데 내가 아는 분인데 참깨는 전부 다 중국에 수입해와요. 예? 수입해와요. 근데 이게 농협이 두 가지 코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직접 본인들이 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탁 판매가 있고. 근데 이 양반이 워낙에 뭐 자기 얘기로는 뭐 상당히 빼기 좋대요. 그래갖고 직접 판매자 코드가 있어요, 이 양반은. 근데 진짜 있더라고.
그것을 비싸게 또 우리나라 참기름 조금 섞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00% 애국산인데 그것도 그러면 우리 농산물에 우리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조가 여기 되면 네. 소도 그래. 참 이게 아니 그런 농협을 정말 제대로 농협 유통을 그러니까 이런 일도 대형마트들 제대로 감시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하남 지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농협을 제대로 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활시키는 게 우리 방송의 임무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관을 좀 보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정관을 제대로 된 보자고 고발을 저희가 20일 때 생기면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게끔 안 고치면 말 그대로 국감이든 어디든 우리가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방송 1, 2회차 거쳐서 지금 했는데 다음 3화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개정할 때 정부를 상대로 몽리를 부리고 소송, 세상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데가 있어요. 그 소송은 경제 검찰을 상대로 농협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협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어떻게 기망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파헤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